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난 겨울에 참 다들 추웠죠? 예. 이제 따뜻한 봄이 돼서, 이제, 봄이 되면은 새로운 또 야채도 좀 먹고, 새로운 걸 먹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냉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냉이국에 대해서, 냉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 겨울 내내 야채를 되게 못 먹다가 이 이른 봄에 냉이를 먹게 되니까 냉이를 옛날부터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냉이가 이제 언제부터 있었냐라고 알아보면요. 흔히 이제 예전에 지금도 2500년 전 예전에 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거기에 보면은 이 냉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쓴바귀가 쓰지만은 않고 냉이만큼 달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봐서도 냉이가 상당히 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달감자 채소채자를 써서 감채라고도 해요. 냉이를. 또 풀초자를 써서 감초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감초하면은 우리 흔히 약방의 감초하고 이게 혼동할 수가 있는데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이건 이제 맛있는 맛있는 국이다 이런 뜻으로 감초, 감채 이런 뜻이지 뭐 약방의 감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냉이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 풀초에 이게 냉이제자예요. 냉이제자. 이 냉이제자인데, 이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삼수변을 이렇게 쓰면은, 건널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큰 물을 건넌다, 건너간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겨울을 이기고 지나간다, 이런 뜻을 해서, 그러니까 겨울을 이기고 우리가 먹는 풀이다라고 해서 이런 제자를 쓰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요 제자가 상당히 맛있어요. 예, 아까 단맛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달감자를 쓰는데 이 한의학에서는 음양오행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 그랬을 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행이라고 그런대요. 예전에. 그런데 예전에 이런 시각에 맛도 여기다 비교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신맛, 우리가 시큼한 맛 있죠? 그거는 목에 속한대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쓴맛이죠, 쓴맛. 쓴맛은 여기 화에 속한대요. 또 맛있는 단맛. 단맛은 토에 속하고 매운맛은 금에 속하고 짠맛은 역에 속한대요.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삼라만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게요.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를 순행한다, 상생한다 얘기를 하고 또 서로 간에 너무 잘 돼도 안 되지만 억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잘 나가면은 이게 세상이 망해요. 오히려 잘 나가다가도 때로 수태도 하고 이래야 세상이 공평한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가 꽉 차서 안 되겠죠? 태어나기도 하고 죽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 오행이라는 것도 이 상생, 서로 잘 흘러가는 거, 이 상생의 법칙도 있지만 이 상극의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은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점점. 그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목은 예전에 이제 또 봄으로도 생각을 했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1년도 봄에서 여름으로 되고 그다음에 가을로 되고 겨울로 되죠. 또 옛날에 동서남북으로도 봤다. 이쪽이 동쪽이래 옛날에는. 동쪽 해가 뜨면 동쪽에서 뜨고 또 남쪽으로 해가 높아지죠, 그죠? 그러다 저녁 때는 서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쪽 북쪽이고 이렇게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생이라고 그런대요. 상생. 요즘 말로 윈윈 게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상극은 뭐냐? 너무 잘 되면 안 되니까 뭔가 좀 방해를 부려야겠대요. 그래서 나무가 너무 무성하면은 이게 나무목이잖아요. 나무가 무성하면은 우리가 도끼로 자르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죠. 금국목이다. 이 가을 기운으로서 목을 친대요. 금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 불이 너무 막 세봐요. 그러면 뭘로 불을 끄죠 우리가? 물로 꺼요. 수국화래요. 그리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은 그거를 또 막는 것이 흙으로 막는데요. 댐도 흙으로 막죠. 그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거를 우리는 예전에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토는 아까 단맛이 난다 그랬어요. 단맛을 여기다 속하고 여기는 수는 아까 겨울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냉이가 단맛이 나니까 단맛 나는 걸로 토국수 겨울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냥 이렇게 좀 해석을 했대요. 예전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냉이가 맛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겨울을 이기고 맛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예전에 한 것 같아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하나는 그 냉이가 되게 어디서 자라죠? 냉이가? 밭에서 자라는 되게 이제 물가, 습기가 있는 데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자는 아까 겨울을 이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가에서 자란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도 이제 이 냉이 제자를 저렇게 사용을 했대요. 향약 집성바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예전에 조선 초기에 나온 의사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이게 나자래 나자. 이게 귀자죠. 나이로 읽게 돼요. 그죠? 요것이 발음이 변해서 이렇게 변했대요. 순몽자회라고 순몽자회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대. 요것을 변해서 또 변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변하니까 나히르도 읽고 그랬다가 요것이 변하니까 낭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냉이 이렇게 된 참 어렵게 왔죠. 그러니까 예전 고서를 읽으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나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나이 먹듯이 냉이 먹는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 사람들의 이제 해학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냉이의 그 줄기 있죠. 냉이의 줄기가 그 벌레를 쫓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롱불이라든지 이렇게 전등이 형광등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불을 피울 때 기름에다가 심지불을 넣었겠죠, 그죠? 그 심지를 냉이 줄기로 썼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타면서 벌레를 쫓는 방향제 역할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벌레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참 좀 지혜로웠던 거죠.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예전에도 불을 켜놓으면 날벌레들이 이게 불길 따라서 와요. 그래서 타 죽는 거 많죠. 그죠? 지금도 벌레 잡는 등 같은 거 보면은 적외선 등을 켜놓으면은 전기 이렇게 해서 타 죽게 만들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벌레들이 이렇게 호롱불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니까 참 불가에서는 생명을 다 귀중히 여기는데 그것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벌레를 안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냉이 줄기로 심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이를 보호한다는 호자를 쓰고 보호한다. 생명을 보호한다. 그래서 호생초라고도 해요. 그게 참 낭만이 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전에 냉이꽃 있죠? 냉이꽃을 어떻게 썼냐면 이제 버개 있죠? 버개에다가 냉이꽃을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이 버개라고 하는 게 요새는 이제 뭐 세탁기도 발달이 되고 자주 빠르니까 괜찮지만 예전에는 잘못하면 그거 좀 그 이도 생기기도 하고 그 참 벼룩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냉이 자체가 벌레를 쫓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버개에다가 그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 안 생기고 벼룩도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벌레를 쫓다 보니까 개미도 쫓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그 부뚜막 같은 데 보면은 의뢰 이제 개미들 많이 다니거든요, 예전에. 그럼 거기다가 냉이꽃을 딱 놓으면은 멋도 있고 또 개미도 쫓고 이제 이런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봄의 정취를 느끼느라고 한번 냉이꽃을 한번 사용하도 괜찮죠. 또 냉이 먹을 때 우리는 이렇게 씹어 먹지 않죠. 보통 이게 물론 씹어 먹습니다만 입에다 넣으면 거의 그냥 녹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옛날 노인네들 지금 이제 치과가 발달이 돼서 이제 그 치아가 많이 그 건강이 좋습니다만 예전에는 예전 노인네들은 그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 노인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징어 줘봐요. 씹을 수도 없죠. 딱딱해서. 그러니까 노인네를 공경을 할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냉이에요. 그래서 요 표현을 냉이를 어떻게 하냐면 100살 먹은 노인네도 먹을 수 있다 해서 백세갱이라고 그래. 백세갱. 우리가 가끔 갱하면 국갱자인데 우리가 차례 지난다든지 제사 지난다 갱물 올린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이제 그 국갱자.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갱이면 갱이지 국이면 국이지 갱물이라고 그러거든. 꼭. 그래도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냉이국을 백세갱. 그러니까 100살 먹은 노인네도 먹는 국이다. 그러니까 백색 국갱자 써서 이제 그렇게도 사용을 해요. 또 예전 기록을 보니까 중국에 그 주자라는 분이 계셨대요. 옛날 그 성리학을 연구하신 분이신데 그 주자라는 분이 그 제자 중에 최서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난했대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산에 가서 꼭 그 냉이를 캐서 먹었대요. 냉이는 산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난한 선비들이 먹는 거라고 해서 또 이제 그 선비를 살리는 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냉이는 이제 약간 그 따뜻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소음인들, 몸이 차가운 소음인들한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냉이는 이제 그 간을 좋게 해줘서 간을 좋게 해줘서 눈을 맑게 해준대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간하고 눈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대요. 사실은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눈은 여기 있고 간은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이 좋아지면 눈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이제 사용을 했고요. 또 지혈작용, 그러니까 피를 멈추는 작용을 해서 여자들의 자궁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출혈해서 안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냉이는 보면은 이제 제가 고서를 연구하고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요. 이 냉이를 먹으면은 단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광물질 약이에요. 광물질 약을 먹을 때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물질 약이 예를 들어서 뭐 석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약으로 쓰거든요. 약재로 쓰는 광물질이 있어요, 따로.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요 단석인데 붉을단자 돌석자잖아요. 그죠? 이 단석을 잘못 읽다 보면 담석으로 읽게 돼요. 담석.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고서를 확인을 안 하고 비낀 걸 또 비키고 또 비키고 하다 보니까 담석 있는 사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수의 인터넷 자료라든지 상당수의 책을 보면은 담석증 걸린 사람 냉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게 아니라 요 단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물질 약을 먹을 때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그걸 이제 잘못 와전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학자들 책임인 거예요, 이런 게. 학자들이 제대로 고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담석 걸린 사람들은 냉이를 일부러 안 먹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권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눈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속이 좀 안 좋다든지 요럴 때 이제 그 냉이를 그 씨를 쓰기도 하고요. 또 냉이 씨를 그 죽을 끓일 때도 썼대요, 예전에. 예. 죽이나 떡을 만들 때도 썼는데 그렇게 되면은 냉이 씨가 이렇게 좀 점착성이 있어요. 약간 끈적거려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죽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를 하면요. 냉이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또 아주 부드러우니까 누구나 다 먹어도 좋고 또 봄을 알리는 거고 겨울을 이기고 봄을 알리는 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겠어요. 좋겠죠. 그리고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눈을 밝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향기도 좋고요, 물론. 그리고 벌레도 좋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이제 봄을 맞이해서 냉이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